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특별히 불필요하시다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잇 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생기부 웨비나 연속 설명이고요. 이제 오늘 창체 항목 중에서 진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생기부 웨비나 시리즈는 이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뭐 밴드나 여기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경력, 학원 관련 이력들이고요.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대입 그리고 이제 특목자사고, 고입 등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매년 뭐 대입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250명, 고입 같은 경우에 뭐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을 담당을 해왔고 거기서 좀 축적된 노하우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다양한 테마의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안내는 뒤에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뭐 생활기록부 중요하다는 말씀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슈들 뭐 자기소개서 없어지는 거, 생기부 블라인드 관련 얘기, 그다음에 뭐 이에 따른 서울대 입결 얘기.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매월 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창체 항목 중에서 이제 진로 항목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뭐 이슈들이 몇 가지죠. 그러면 혹시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제 진로 탐구 보고서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 학교 프로그램의 격차가 가장 드러나는 것이 이제 진로 항목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강사 이름값이 결국 관건인지 또 독서 활동을 넣을지 말지 그다음에 뭐 희망 진로의 변화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계열 적합성으로 출발을 해서 학과 적합성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이 정도 이슈를 다루겠고요.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주요 상관은 없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좀 뭐 오해와 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018년 말에 나왔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때 뭐 회자됐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비교과는 앞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중이니까 벌써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고1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거요. 이제 지금 고3들은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고2들은 2024년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차원 고2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쭉입니다. 이거 앞으로 쭉 정규 교육 과정 내 비교과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된다. 그래서 이 비교과 활동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이제 뭐 거의 가짜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이제 해명제도를 내놨고요. 자기소개서가 올해 고3을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소위 뭐 비교과를 이제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물론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활동 여전히 반영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요 왼쪽 칸이 현재 고3까지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고2와 고1에 해당될 텐데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를 저희가 보통 요걸 묶어서 창체라고 하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 쪽. 그리고 이제 뭐 생기부를 아주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요쪽에 나와 있는 창체 쪽, 뒤에 나와 있는 뭐 세특하고 행특 정도가 될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건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율활동 500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동아리에서도 여기 보시면 자율동아리는 빠졌지만 정규동아리 활동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봉사활동은 학교 내로 축소가 됐죠. 진로활동 역시도 진로상담, 멘토링, 직업탐색 활동 등이 그대로 700자. 아마 이제 단일 항목으로만 보면은 뭐 거의 분량이 제일 많죠. 요거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이시는 게 뭐 좁은 의미 비교과입니다만 비교과 활동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그 잘못된 오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창체 쪽 영역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평가들도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입시에 친화적인 혹은 뭐 인기 많은 고등학교 가봐야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괜히 내신 따기면 불리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말이 나올 때부터 이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시를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정시로 가야 된다거나 뭐 수능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또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시를 주로 치료는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 성균관대학교가 입학 설명에서 공개한 자료였는데, 지원자를 많이 보내왔고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고교는 네, 인지를 할 것이고 생활 기록부를 지원자도 별로 없고 합격자도 별로 없었던 고등학교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눈에 익고 안 익고의 문제니까 눈에 익은 것 자체를 일부러 무시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다 뭔가 활동이 가려진다고 쳐도 여전히 뭐는 남는다? 네, 이 표준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남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학교가 정확히 뭐 A 고교다, B 고교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제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들은 보통 표준 편차가 10을 안 넘거든요. 한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 1그룹 학교, 표준 편차가 15 이내로 들어간 2그룹 학교. 그래서 학교의 어떤 학력 수준은 여전히 변별이 가능하다. 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저는 뭐 직접 제가 입학사정관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은 말씀인데, 이제 모든 입학처에서는 동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를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학교마다 좀 다른 거를 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A 고교라고 딱 모았는데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굉장히 잘하는 학교겠죠. 상위권 대학에서. 근데 뭐 B 고교라고 딱 모았는데 한 3명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학교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생기부 블라인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입시에서 지금까지 주로 실적을 내온 학교, 그러니까 주로 실적을 내온 학교란 말이 조금 모호하다면 어쨌든 서울대를 수시로 평균 10명 이상씩 보내온 학교라면은 충분히 다 이제 감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인 결과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요 부분 한번 보시면 먼저 좀 더 보고 갈게요. 서울대 수시 고교별 합격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일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를 했죠. 수시에서도. 그리고 오히려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주 살짝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경향성도 보였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이제 생기부는 변별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여기죠. 계속 자꾸 특히 정시나 정시나 이제 수능 쪽을 강조하시는 이제 그 컨설턴트나 어떤 학원들에서 이제 뭐 생기보다 필요 없고 수상도 버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이죠. 학업 관련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탐구 활동. 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봉진이잖아요. 그죠? 여긴 탐구 활동이 뭐예요? 과거에 논문, 토론문이라고 불렸던 것들이죠. 지금은 그 명칭을 못 쓰지만 그런 활동들은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이게 서울대학교 작년 입시 설명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고1과 고2는 네, 아무래도 반영이 안 되니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전히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의 탐구 활동은 유의미하다라고 서울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어디에 네, 진로 항목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이죠. 다음.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내신만 중요하다 아니죠. 교과 성취도는 흔히 말하는 내신인데 뭘 본다? 과연 높은 교과 성취도에 상응하는 지적 성취에도 도달했는지 정성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세특 쪽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창체 쪽에 나타나 있는 심화 탐구 활동들이 이 지적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다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뭐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서울대 입학 설명에 나온 거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 동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한 활동들을 적어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진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뭔가 평가를 받아야지만 수학과 물리교과에서, 이공계 학생이겠죠. 수학과 물리교과에서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과 깊이 있는 탐구 능력을 갖춘, 계속 탐구 나오죠. 예. 그래서 이 탐구는 유의미하다. 여전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이제 뭐 탐구 활동 필요 없다, 뭐 보고서 발표다 의미 없다, 내신 숫자가 중요하다. 물론 이제 교과 전형에 가는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래도 숫자가 더 중요한 게.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여전히 이런 탐구 활동이나 창체에 들어가는 글자들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봐도 제가 아까 이 특목자 사고 상황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 교과 전형이 점점 뭔가 서류를 함께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서울대 지교는 사실 원래 학종이었고요. 이거 갖고 자꾸 뭐 내신 1.1이면 가고 뭐 1.2면 못 가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내신 1.5라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건 학종이란 얘기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Z 점수를 반영하죠. Z 점수는 이제 환산 공식이 있습니다만 기본 이제 원래 자기 내신에다가 학교별 이제 그 표준 편차가 반영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온전히 숫자로만 가는 교과 전형은 연대밖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주요 대학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대학교 추천 같은 경우도 서류를 보죠. 서류를 보는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고, 성대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을 보는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도 올해 살짝 서류 요소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순수하게 숫자로만 가는 교과 전형은 네,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유튜브나 다른 이제 입학 설명 영상들을 이제 그 컨설턴트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들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자꾸 뭔가를 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과 이제 학종을 보면 일단 내신이 갖춰져야지 예, 뭔가 이 내신이 중요하지 서류 활동이 좋아봐야 소용이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별로는 다릅니다만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무슨 과, 뭐 연세대 무슨 과, 고려대 무슨 과를 가는 애들은 내신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0.512 정도 차이 날까 말까 하죠. 그 비슷한 내신대에서 뭘로 경쟁하는 겁니까? 네, 활동으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통 드릴 말씀이 7대 3의 법칙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필요한 내신, 원하는 내신대를 갖고 있는 애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70%는 일단 자기가 원하는 내신을 갖고 있지 못하죠. 이 70%한테는 방금 한 그런 얘기들이 맞죠. 일단 내신부터 맞춰라. 그 얘기가 맞는데 일단 내신을 가진 30%한테는 활동이 맞춰줘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내신이 뭐 0.1, 0.2 좋은 것보다는 주요 활동들이 더 잘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고요. 심지어 이 교과 전형조차도 뭐 이거 내신만 갖고 가는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대 학교 추천 같은 거 쓰는 친구들 보면 뭐 특정과 예를 들어 뭐 고대 자전이다 그러면 뭐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이게 1점대 초반으로 잡거든요. 초중반 뭐 한 1점 보통 3, 4, 5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0.12가 차이가 안 나요. 그럼 거기서 결국 뭐를 따져요? 다시 서류를 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서가 일단 최소한의 내신을 갖춰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차피 거기에 그 내신을 갖춘 학생들이 정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활동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일단 전반적인 왜 생활기록부가 중요한지 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재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내려보낸 자료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 진로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해당하는 거고, 자, 제2항 및 3항의 진로 활동의 특기 사항에 진로 희망 분야와 각종 진로 검사 및 진로 상담 결과, 관심 분야 및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들의 활동 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교사 입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 관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쓸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여기가 가장 소위 말하는 뭐 계열 적합성이 됐든 전공 적합성이 됐든 뭐 학과 적합성이 됐든 가장 뭔가 명시적이고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세특 같은 경우는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권한이 담당 선생님께 가 있는데 여기는 담임선생님이 써주시잖아요. 뭐랑 같이 생특과 같이.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뭔가 이 학생을 굳이 뭔가 그 도와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담임선생님의 재량권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이제 원하는 내용 기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 또는 희망 직업은 특기사항의 희망 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형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꾸 뭐 직업을 뭐 그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하셨어요. 무슨 뭐 전문가로 썼다가 뭐 학자로 썼다가 뭐 이렇게 뭐 좁혀가라 점점. 근데 사실은 예전에도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희망 분야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뭘로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지난해 좀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입시에 신경을 써주신 학교랑 아닌 학교랑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뭘 많이 못하잖아요. 프로그램도 못하고 대회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못하면 입시에 신경 써주시는 학교는 뭔가 자꾸 대체해서 내지는 실제로 한 거보다 조금 더 열심히 약간 블러핑을 해서 써주세요. 근데 이제 일반고, 특히 공립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냥 대회도 안 했으니까 없고 뭐 프로그램도 안 했으니까 없고, 심지어 저는 그 되게 당황했던 건 뭐냐면 전교권 학생이었는데 여기에 현재 진로 희망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없을 수 있지만 당시에 그래도 이제 그렇게 보통 비워놓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입시랑 좀 관련 없다고 쳐도. 그래서 아, 이게 최소한의 성의가 있는 고등학교랑 없는 고등학교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쓰라고 돼 있죠. 특히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그다음에 돕기 위해서 학교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진로 상담을 한 결과,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태도의 변화 등 진로 활동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학급 담임 교사, 상담 교사, 교과 담당 교사, 진로 담교사의 평가 내용.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매뉴얼상 자체로도 넓어요. 그리고 상체는 사실은 뭐 이 분량에 따라서는 또 이것저것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700자기 때문에 다른 창체보다도 좀 더 여유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딱 보셔도 매뉴얼 자체도 굉장히 좀 뭐 플렉서블하죠. 범위도 넓고. 자, 그 다음에 학생의 학업 진로, 학업 진로에 대한 계획성. 보통 이게 이제 저걸로 많이 나오죠. 그 진로 탐구 보고서를 쓰게 하죠, 애들한테.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뭐 검사를 결과 쓰는 경우도 있고, 특기상 입력할 수 있고, 특성화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본어 직업교육학과 학생이 직업 진로 인하려고 쓸 수도 있다. 요거 약간 이제 약간 우리가 보통 취업 쪽 가는 친구들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1학년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교육청 공식 매뉴얼을 제가 따온 거예요. 자, 그만큼 굉장히 많은 걸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칸입니다. 700자가. 자, 그러면 여기 가장 많이 적히는 진로 탐구 보고서. 지금부터는 샘플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로 보고서죠. 뭐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그러니까 진로 보고서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뭐 다른 쪽에 들어가는 일반 심화 탐구나 아니면 세특 쪽에 들어가는 수행 평가랑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행히 뭐 당연히 CSR, 뭐 요새는 ESG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경영 쪽으로 진로를 잡고 가는 친구겠죠. 오른쪽 조언과 중동적인 명예사진에 대해 토론대에 참여해서 뭐뭘 했다. 자,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한 내용을 아마 이제 뭐 수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상했다는 내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상 실적은 뭐 앞쪽에 있건 없건 할 거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진로 보고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얘기긴 한데 이 학생 여기서 발표한 내용 자체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써주시는 거고요. 아동가족학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니까 뭐 아동가족학과를 가는 학생인 것 같죠. 그다음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 조기 출산을 한 산모들의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를 통해 전문적인 보건 시스템의 정비와 임신 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 등이 필요함을 강조해 설득력을 높였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다음에 진로 스터디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죠,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진로 스터디에서 역사, 대중화, 허화실, 뭐 사학과 쪽일 것 같죠. 쭉 썼는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요거 다 홈페이지 든지 벌써 꽤 됐죠. 선조실록과 광해군일기 일부를 참고해 2차 자료가 아닌 1차 자료 연구의 경험과 가치를 체험해 사학자로서의 정수를 확인했다. 1차 자료 보는 거 중요하죠. 고등학생들 잘 기회가 많지 않은데 특히 사학 쪽에서 강조하는 자료에 굉장히 좀 그 포커스를 맞춰 잘 써주신 것 같고요. 다음 진로 스터디에서 소셜미디어가 고등학생의 교우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을 했다. 요건 이제 뭐 SNS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미디어 쪽이 아닌가 싶은데 결과를 보니까 또 친교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면 교우 관계 만족도가 높지만 학업 방해를 이유로 SNS를 기피하면 정서적, 정보적 소외와 양극화 현상을 확인했고 이제 뭐 아싸가 되는 거죠. 방과 후 수업에서 배운 SPSS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방과 후 수업 내용도 살짝 묶여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진로 스터디에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사회문화 수업에서 라고 바꾸면 사실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 세팅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고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진로는 아니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컨텐츠 자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결국 이제 결국 이쪽에 이제 만들어 쓰기 나름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리서치, 그러니까 이제 기본 탐구 활동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식의 폭을 넓히고 독해 실력 키우기 위해서 신문 스크랩한 거 마찬가지죠. 이제 본인이 아마 뭐 미디어 쪽이든 아니면 뭐 여기서 좀 두 가지로 뭐 약간 보수 진보로 잡은 것 같은데 정치 쪽이든 그런 쪽 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좀 고전적인 활동이죠 이거는. 최근에 조금 이제 수요가 줄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200명을 설문집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는 학생이 총선에 무관심했고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18%에 낮은 관심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활동들 마찬가지로 이 활동도 뭐 세특에 들어가도 이상할 거 없고요. 뭐 자율에 들어가도 이상할 거 없고 어쨌든 다 동아리에 들어가도 이상할 거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시즌 1 때 생기부 설명해 드리면서 뭐 사실은 자율 동아리 진로는 이렇게 블라인드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놔도 별로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죠.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인데 상대적으로 글자 수의 여유가 있는 쪽에 적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다음 이제 뭐 학교 경찰은 그러면 이제 강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사 이제 초청 연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죠. 진로 인터뷰. 그래서 평소 교과에 관심, 경제 교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어서 KRX 한국거래소에 방문해서 사회과 교과학습 체험을 시행함. 그래서 경제 교과와 연계선상에서 미래 자신의 자산관리 방법을 잘 계획하고 뭐 미리 이제 교육을 받았네요. 이런 내용들. 이제 경영경제 쪽 가는 친구. 그다음 현직 방송 PD와의 만남에서 뭐를 했었고 다큐멘터리 제작부와 미디어 탐구 유시제 소논문 작성 등을 통해 이제 뭐 소논문의 표현은 못 씁니다.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함.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나서 뭔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코로나 동안에는 이게 많이 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뭐 이제 줌 같은 걸로 많이 진행들을 했죠. 그다음 진로 특강이나 검사인데요. 여기 뭐 스마트 신세계로 초대 인공지능 로봇에서 이게 이제 그 진로 특강 제목이었나 봐요. AI 개념과 그 전성기와 정체기를 구분했고 최근이겠죠. 곧한 것 같아요. 딥러닝 기술을 통해 제3기로 진입해서 배웠다. 강의 후 인공지능 스스로 유적 판단이 가능한지 고민할 계획을 했다. 사실 이 앞에 부분은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로 붙여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볼드체 부분. 그래서 본인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를 반드시 덧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한국 땡땡땡에서 주관한 전공 탐색 결과. 아까 이제 여기 우리 요새 학부 이런 검사하면 MBTI만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진로 검사죠. 진로 탐색 결과, 전공 탐색 결과, 진로 성격의 전체 유형이 땡땡땡형으로 직관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좋아해 호기심과 상호심이 강한 것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내용을 쓰기도 하고요. 요건 이제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무슨 형은 뭐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타이폴로지를 떠나서 뒷부분에 이제 약간 교사의 관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다음에 교내 프로그램에서 한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건 이제 법무부 법교육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모의법정이라고 해서 그 각 학교 단위로 약간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했던 것 같고요. 뭐 양형 체험 시간에는 체험 전 결과를 통해 변호 등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어주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거는 뭐 사실 자율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그다음에 완벽해 보이는 모범을 하면서 이건 아마 이제 학교에 인문학 뭐 관련된 강의였던 것 같은데 평소 인문학의 다양한 방면에 관심과 흥미가 있으며 모범적인 학업 생활과 동시에 몸으로 고민을 무슨 표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자율하고 이쪽이 이제 가장 획일화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잘 안 챙겨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 말고 계속 뭔가 본인에 대한 내용이 꼭 반드시 덧붙여질 수 있도록 앞부분을 줄이더라도 필요합니다. 방과후 수업 패션 땡땡땡을 수강하여 패션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함. 이제 아마 이 방과후 수업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식으로 어렵겠지만 혹시 약간 이제 아마 우회적으로 기재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인간에게 의복의 의미를 다큐멘터리 서적을 통해 학습을 했다. 본인의 진로 탐색 활동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공어 페스티벌. 이것도 이제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이걸 통해서 영화를 뮤지컬 공연을 했고 특히 땡땡의 소설 땡땡땡땡을 모티브로 부스를 장식하고 뮤지컬 대본과 목소리 연기를 맡아 탁월한 연출감을 보여줘. 지금 학생이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전공한 거 보니까 외고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교내 프로그램 내용들, 교내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이제 독서는 여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면 할레드 호세인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과 연을 쫓는 아이를 토대로 이슬람 여성의 인권 침해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사고를 분석을 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비교 문학 같은 걸 많이 활동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요건 이제 당연히 뭐 어디세 특이나 동아리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진로 탐색 활동으로 아마 이 친구가 뭐 이쪽 무슬림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가 보죠. 그래서 했고, 작품에 드러난 무슬림 문화를 보편적인 인권의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민자로서 제3의 시각에 엿보는 대목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할레드 호세인이가 아마 아프가니스탄, 미국으로 아마 이민한 사람일 거예요. 작가 자체가 그걸 분석을 한 거고요. 뭐 다양한 선행 연구 및 전문자를 참고해 프로젝트 질을 향상시켰다. 보여주고 있고, 다음 범죄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고자 띄어쓰기한데인데 알아보고자 관련 분야의 책을 더 다양하게 읽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라는 책, 범죄의 부학, 살인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방법. 마찬가지로 책을 2권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주제서평이란 걸 독서 설명회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든 아니면 이제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작가의 작품이든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분석하는 식으로 쓰면은 쓰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또 책도 한꺼번에 약간 그냥 한 권 읽고 독후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여기서 많이 한다. 왜? 내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작업을 했다는 것만큼 고등학생 입장에서 뭔가 좀 확실하고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은 없겠죠. 다음 이제 뭐 진로 스터디나 멘토링 비슷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 책이 인용되는 거죠. 보시면 진로 스터디에서 오래된 미래, 저기 라다크로 온 편지, 라다크 얘기 그거죠. 그래서 읽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통사회의 보존과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각 사회만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배우면서 바람직한 공존을 모색하게 되었다. 네, 이건 이제 책을 읽고 요건 한 권에 쭉 정리한 내용들. 그다음 여기는 전공체험 진로진학 박람 및 힐링 콘서트 이런 것들 많이 했죠. 예, 코로나 전까지는 아마 이거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학과 대학생들이 만드니까 이 학과 학생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핸드메이드 자전거를 직접 체험해보고 만드는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뭐 핸드메이드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시간을 가진 뭐 이런 미사일고는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뭐 학과라든가 아니면 세부 전공들 여기 다 있잖아요. 학과별 그런 쪽 내용 좀 써주신 게 더 좋았겠죠. 다음에 기타 어떤 내용도 들어가는지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요것들 말고요. 그래서 이제 사범이나 어문 쪽에서 들어간 내용들 한번 보면 영어 몰입식 교육에 대해 조사하던 중 뭐뭐 해서 영어과 검정 교과서의 일상 영어 표현과 실제 원어민의 표현의 비교 및 분석. 그죠? 교과서적 영어와 실제 영어를 했더니 설문지 돌려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영어 인사 표현인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를 사용하는 원어민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걸 깨달은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다음 교내 독일어 경시 대회에서는 아마 이제는 이게 매뉴얼로 명시로 금지가 돼 대명칭이나 수상은 쓸 수 없을 겁니다. 쓸 수 없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좋죠. 단어 위주보다는 문장 단위의 번역을 하다 보면 보다 자연스러운 여기 핵심은 번역이네요. 상탄이 아니라 위로가 될 것이라 조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뒤에 얘기를 하면서 슬쩍 이제 예전에 수상도 비쳤었는데 이렇게 이제 쓸 수 없고 한국어 극본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을 맡아. 여기 요 내용은 지금도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이건 못 읽겠는데 어쨌든 이런 단어를 활용해 구어체의 특성을 살리라는 충고를 수용을 했다. 번역을 하면 고민을 많이 힘들었지만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켜 뭐 어쨌든 또 실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뭐 탁월한 성취를 이뤘다. 이 정도로 한번 기재를 하실 겁니다. 스팀이라는 교과 연기 활동도 들어가고요. 진로 스터디에서 심리학, 간호학 등에 관심 있는 학우들과 스팀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터널 모양은 왜 아치형이며 터널 속 불빛은 왜 주황색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 그러네요. 터널은 왜 아치형일까요? 예, 이런 얘기 쭉 해서 이런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이제 뭐 문과든 이과든 학생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크리스마스 실 속에 12나라의 캐릭터가 있는 거 보면서 했었고, 지형과 생활 양식 간의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또 기후의 조건이 수치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해서 뒷부분이 이거죠. 문화와 기후 관계를 연구하는 진로를 발표했다.
이렇게만 마무리가 되면 사실은 진로 쪽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만약에 이제 앞에 내용만 보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세계지리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지리라든가 이런 내용 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다음에 진학진로가 좀 엮인 경우인데요. 과학기술과 심화탐구 프로그램에서 다른 팀 발표를 경청하던 중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한 드론의 수평 유지 방법에 관한 내용과 공대 학생이겠죠. 공대가는 건물의 안정성을 구조적 측면과 역학적 측면에서 설명해 질문 후 피드백을 하고. 네. 갑자기 이제 뭐 건물의 안정성이 나오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선균이 얘기해서 내력과 위력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쓰일 수 있고, 이건 이제 그냥 이 과학기술과 심화탐구 프로그램 뭐 몇 시간의 이수함 이것보다는 본인이 했던 내용을 적어주신 거니까 그만큼 이제 담임선생님이 성의를 보여주신 거고요. 관심 있는 대학 설명에 입학 설명에 참여해 입시의 세부 전형을 확인하고 진로 방향에 알맞은 계열의 설명을 들으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이게 이제 사실은 진로란에 있는 내용 중에 최악이죠. 무의미한 내용 정말. 이제 이 내용 자체도 이제 무의미하지만 뭐 그래도 좀 그럼 뭐 무슨 전형에 관심이 있었고 뭐 무슨 진로에 관심이 있어 무슨 계열을 고민했는지라도 써주시면 조금 날까 말까 한데 그조차도 없죠. 이제 매우 이제 성의 없는 진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히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학과나 세부전공, 학과 체험에서 화학과에 참여해. 이제 이렇게 나가야죠. 학교생활 및 중요성을 배우. 네, 학교생활 및 중요성을 배우는 실제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화학에 대한 흥미를 높임. 이것도 무슨 실험했는지 써주셔야죠. 사실 써주셔야 되고, 직업 체험에서는 가상현실 전문가만에 참여해 가상현실의 기본 개념과 뭐뭐뭐를 배웠다. 네. 뒷부분 직업 체험에서는 좋은데 앞부분에 무슨 실험했는지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평소 통계 자료에 관심이 많아 코로나 유행에 따른 국제기구의 통계 지표를 확인하던 중 WHO와 미국 FDA 자료의 불일치를 발견했다. 업데이트 시기 문제였지만 주요 기관들의 통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서 공신을 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으로 보통 학생들이 요새 되게 인기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먼저 그치지 말고 여기서는 그럼 내가 통계학과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목적과 수단의 관계 있잖아요. 내가 통계학을 공부하겠다는 건 정말 통계학이 재밌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그런 친구들이 계속 공부를 하겠고, 통계학을 공부해서 어디에 쓰겠다. 이제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여기 드러나주면 좋겠죠. 그냥 당연히 통계학과에 가고 싶다. 통계학이 좋아요가 아니라. 네, 일단 여기까지 아마 주요 샘플들하고 창체 쪽 중에서 이제 진로에 들어갈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뭐 아직 질문을 한 번도 안 주셨는데, 네, 일단 질문도 주실 동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다양한 설명이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이 하신 거는 이제 생기부 웨비나 시즌 2 퍼스트인이라고 하는 이제 매월 2주차 수요일에 하는 설명회였고요. 제가 이제 요새 수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회들이 있고, 토요일에는 제가 요 설명회들이 잡혀 있어요. 일단 스펙과 면접 요 설명회가 일단 주말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소서 설명회도 주말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른 주말에는 이제 콜라보를 해서 다른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강사분, 과목 강사일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이제 이런 컨설팅이나 면접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매디스카이의 윤한울 대표님 모시고 좀 구체적으로 세트 주제 잡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이번 토요일에 있을 거고요. 요 설명회들은 또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참여해 주시고, 근데 이제 아마 퍼스트인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설명회는 어떻게 안내를 받느냐, 여기 가시면 네, 이 제일 왼쪽입니다. 송혜인님 에듀 큐레이션 요 밴드에 가입하시면 이제 오늘 다 그 줌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 이제 매 설명회마다 줌 링크가 안내되고 또 지나간 설명회 영상이나 자료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작업들 말씀드리면 우선 5월 달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3 입장에서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대충 성적도 나왔을 것 같은데 생기부 적합성과 면접 경쟁력을 좀 한 번에 진단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생기부는 이렇게 플랜 A, B 놓고 좀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다가오는 수행평가 아이템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1순위로 고민하고 있는 면접,
뭐 예를 들면 연대 활동우수 경영, 이런 거는 이제 기출문제, 가장 최신 기출문제 통해서 같이 한번 면접해보는 2시간짜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1이나 고2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고2 같은 경우는 플랜 A, B에 맞춰서 뭐 일단 수행평가 이번 학기 진행되는 거, 내지는 이제 진로 활동에 뭐 넣을까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고민할 거고, 고1은 일단 플랜 A 설정하는 거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평가 아이템 기준으로 한 3개 정도 같이 정하자고 하시면 90분 잡고 오시면 되고요. 여러 개, 한 5개, 6개 정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2시간 역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복해서 제가 같은 학교 학생한테 뭔가 아이템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학교 학년별 한 명 선착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따 제가 연락처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차피 저랑 미팅 시간을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네,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기말고사 끝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배치 컨설팅, 뭐 수시 6개 정하는 거, N수생도 생각하겠죠. 뭐 생기부 1학기 마무리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뭐 자소서, C는 이제 이미 자소서 이제 쓴 자소서 이제 같이 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요 AB 시험 묶어서 진행하는 패키지, 뭐 면접, 뭐 생기부 디자인 1, 2학년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3 요 디저 서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자, 이거는 확정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고3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략 2주마다 이렇게 수업 시간을 잡아놓고요. 이렇게 한 4번 정도 미팅하면서 배치 컨설팅하고 생기부 마무리하고 자소서 같이 다 쓰고 제출하는 거 이렇게 4번. 그다음에 이건 일단 뭐 일단 수업이고요. 대면이든 줌이든 그다음에 온라인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기본 2주씩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음영돼 있는 거는 요건 이제 약간 방학 집중반 같이 그냥 4주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과가 한번 정했으면 잘 안 바뀌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면에서는 수능이 되게 잘 나와서 굳이 수시를 그냥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냥 딱 베팅해놓고 가는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좀 우울하지만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써놓고 수능 공부할 친구들 그냥 그런 친구들을 받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1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그 수시 카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학교 갔다 상담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서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8주를 잡아놨고 그다음에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건 약간 풀이라는 의미로 이제 저거예요. 이건 이제 N수생들. N수생들은 보통 6평 보고 나면은 대충 결정 나잖아요. 어디 쓸지. 그래서 그 친구들은 미리 자소서 써놓고 이제 수능 공부 집중할 수 있도록 요건 이제 약간 6월에 6평 후에 바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혹은 이제 재외국민 전형 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P는 그 시간대라는 거. 이거는 확정된 거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뭐 골라서 저한테 연락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다음 주쯤에 정식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착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늦게 들어오셔서 뭐 놓친 PPT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궁금하신 점도 있으면 질문 들어온 것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질문 몇 개 주셔서 일단 그것들 보겠습니다. 토론대회 참가를 하셨는데 어느 활동에 기입하는 게 좋은가? 이게 대회가 교내 대회면 학교에서 어딘가 써주시는 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진로란을 이제 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가 이제 글자 수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딴 항목보다 한 200자 정도. 그리고 담임선생님 써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조금 놓치거나 안 써주셔도 담임선생님은 아무래도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로란에 많이 쓴다고 말씀드린 거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나름대로들 뭔가 그 방침들이 있으세요. 뭐 관련 과목 세트에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자율에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학교 쪽에 일단 그 방침에 따라가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저기 다 안 된다고 하시면 진로 쪽에 써달라고 담임선생님께 부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지? 잠깐만요. 질문이 좀 길어서 좀 오래 보겠습니다.
DM으로 주셨는데. 아, 1학년이시고 담임선생님 상담을 가신다는 거죠. 글쎄요, 이게 질문 범위가 좀 넓기는 한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학생이 학교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마 학교 설명회에서 여기가 이제 아마 입시 비친화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학교가 대체로 어떻게 대학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뭐 정시 위주로 보내는지 아니면 교과 전형을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려면 보통 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루트 가는지 일단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1학년이면. 그래서 일단 그런 학교의 어떤 진학 실적 같은 정보는 해당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스텝 밟아가지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컨설팅 비용이요. 이거는 저희가 그 교육청이 강남교육청 기준으로 정한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시간당 30입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따라서 비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뭐 90분이면 이제 90분에 맞춰지는 거고요. 2시간이면 2시간에 맞춰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60분 30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받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거는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학교마다 뭐 A라는 활동을 했으면 어디에 적고 B랑 연관된 건 어디에 적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약간 관례나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따라 적어주시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게 어디도 적을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그런 거 우리 학교 써준 적 없다고 하시면 역시 담임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이제 진로 글자 여유가 있는, 그리고 이제 가끔은 행특에 적는 경우도 있어요. 행특까지 밀려가기도 하는데 행특까지 밀리기보다는 진로 쪽에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진로와 관련이 진로에 쓰려면 본인이 가려는 이제 그 계열이나 학과랑 관련이 있어야겠죠. 자동 공지는 모두 선생님 쓰시는 거 아니고요. 이게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 쓰시고요. 그다음에 만약 봉사가 교내 봉사 보통 교내 봉사 동아리인데 그럼 그 선생님 쓰시고요. 자율 같은 경우에 자율에 이제 보통 예를 들어 학생회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이건 학생회 담당 선생님 쓰세요. 아마 담임선생님 온전히 쓰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진로하고 이제 행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인데 기간 특기자 전형이라 이점 이거 뭐 공개로 주셨습니까? 관함 일봉 2점 중반이면 둘 다 쓸 수 있죠. 네,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건 내신만 갖고 유불리를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내신은 일단 둘 다 지원 가능 내신대에 들어가 있기는 하고 UD가 특기자 전형이라서 외고가 특별히 유리할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유리할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UD 같은 경우 어쨌든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나 뭐 이런 스펙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토플이나 AP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어, 기본적인 투론 가치가 아닌데 UD는 그 전공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UD는 일단 그 경제학, 뭐 정치외교학, 지역학, 비교문학 이렇게 네 개가 있고 하스는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긴 거 어느 쪽 좀 맞춰지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제 밴드에 오시면 저 UIC는 따로 집중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수상이 교과 수상 도서관 주제. 네. 교과 수상하고 다른 수상밖에 없을 때는 그 다른 수상을 넣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수상은 보통 이제 1등급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신 내 숫자로 표시가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건 사실 별 의미 없고요. 만일에 교과와 뭐 교과 수상, 교과 우수 말고 다른 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른 거를 일단 우선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 연락처 다시요. 여기 떠 있긴 한데.
이게 제 업무용 번호입니다. 네,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토요일에 저희 콜라보 설명이 있으니까 또 찾아주시면 아마 세택에 대해서 또 새로운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